중화과정 학부모를 위한 한국 교육제도와 진학정보, 숙제 및 학습 지도. 아일린은 오늘도 지호가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지호는 엄마가 준비한 맛있는 간식을 먹으며 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오늘 숙제가 있어요. 지호가 건넨 알림장을 받아든 아일린은 알림장에 적힌 숙제를 보며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호야, 엄마랑 같이 알림장에 적힌 내용을 읽어볼까? 2016년 9월 2일 1. 일기 쓰기 2. 가정통신문 부모님께 보여드리기 3. 우리 고장의 문화재에 대해 조사하기 4. 책 읽기. 알림장의 내용을 살펴본 아일린은 고장과 문화재, 조사하기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생각하며 지호에게 어떻게 설명해 주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앞의 이야기는 잘 보셨나요? 8년 전 한국인과 재혼해서 한국에서 살게 된 아일린 씨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지호가 매일 써오는 알림장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알림장과 함께 오는 많은 가정통신문도 아일린 씨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일린 씨의 고민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아일린은 지호의 알림장을 여러 번 소리내어 읽어보며 남편이 퇴근하여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퇴근하여 들어오자 아일린은 지호의 알림장을 들고 남편에게 물어봅니다. 지호는 학교 잘 다녀왔죠? 네, 잘 다녀왔어요. 그런데 이 알림장 내용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디? 함께 봐요. 알림장을 살펴본 후 남편은 지호의 가방에서 가정통신문을 꺼내와 내용을 보고 해당 학년과 이름을 써주고 동그라미표를 해줍니다. 가정통신문의 내용이 궁금한 아일린은 남편에게 물어봅니다. 무슨 내용이에요? 지호네 학교에서 박물관으로 현장 체험학습을 간다고 해서 간다고 신청한 거예요. 하지만 아일린은 박물관과 현장 체험학습 등의 단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아일린에게 남편은 천천히 설명을 해줍니다. 걱정하는 아일린에게 남편은 여러 번 보다 보면 알게 될 것이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격려해주지만 아일린은 매우 답답하고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는 잘 보셨나요? 아일린은 지호가 적어온 알림장의 숙제 내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돼서 걱정입니다. 아일린은 지호의 숙제를 도와주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아일린에게 필요한 정보, 즉 지호의 숙제와 학습 지도를 도와주는 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차시에서는 숙제의 종류와 자녀의 학습 지도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초등학교 숙제의 종류와 하는 방법, 그리고 자녀의 학습 지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학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숙제 지도. 아일린은 지호의 숙제를 도와주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인지도 참 궁금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지호가 스스로 숙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과 학습 지도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는 학교에서 공부한 내용을 집에서 다시 생각해 보거나 다음에 배울 것을 미리 공부해 보도록 방과 후에 학생들에게 내주는 과제를 말합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숙제부터 해결하고 놀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숙제를 하는 습관과 숙제를 마친 후에 자유시간에 대한 시간관리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아이가 학교, 학원 등을 다니고 늦게 귀가하는 경우 숙제부터 하라고 하면 더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이 스스로 숙제를 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인지 생각해보고 선택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 숙제를 오늘 해결해서 내일로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기 스스로 숙제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서 하면 보람을 느끼지만
자녀가 1, 2학년일 때는 부모님께서 숙제를 도와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숙제 및 공부를 하게 하는 것은 엄마의 관심입니다. 아이가 숙제를 하려고 할 때 엄마가 오늘의 숙제는 뭐야? 와, 재밌겠다 하면서 응원을 해주는 것이 관심입니다. 그러면 아이는 숙제를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더 생깁니다. 숙제를 하려고 할 때 엄마와 아빠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숙제를 하는 것을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깔끔하게 되지 않은 것 같아 엄마가 도와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숙제를 할 때 엄마에게 의지를 하게 됩니다. 자꾸 엄마에게 숙제를 해달라고 합니다. 옆에서 조금씩 도와주시는 것은 좋지만 직접 엄마가 써주거나 그림을 그려주거나 만들어주는 것을 하다 보면 아이는 스스로 하는 방법을 못 배웁니다. 그리고 자꾸 엄마에게 의지를 하게 됩니다. 아이가 숙제를 잘하고 싶어 하는 경우에는 다른 학생들이 한 숙제를 보고 배우도록 합니다. 인터넷으로 숙제한 것을 찾아보고 따라하게 하다 보면 아이들은 자신만의 방법으로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따라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숙제에 집중할 수 있는 조용한 방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숙제는 되도록 일정한 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조용한 곳에서 최대한 숙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주의를 산만하게 만드는 TV나 MP3 등의 전자기기는 곁에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나머지 가족들은 TV를 보거나 시끄럽게 하여 아이의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배려해 주도록 합니다. 숙제는 가급적 아이 스스로 하게 하고 끝마치면 항상 검사를 해줍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학부모님들은 부모님이 오시기 전까지 스스로 할 수 있는 종류의 숙제를 정해서 혼자 해보고 부모님과 함께 해야 하는 숙제는 부모님이 오신 후 함께 하는데 처음에는 10분으로 시작했다가 차츰 늘리던지 줄이던지 해서 아이가 스스로 하도록 합니다. 또한 일정한 시간 안에 숙제를 마치게 하여 집중력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합니다. 여기서 잠깐! 아이가 숙제를 안 하려고 하면? 아이가 숙제를 안 하려고 하면 숙제가 너무 어려운지 보고 담임선생님께 말씀드려 숙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쉬운 숙제인데 안 한다면 자녀가 한 행동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도록 합니다. 숙제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알림장을 보고 알림장에 안 써왔다면 담임선생님과 상의합니다. 다음으로 숙제의 종류와 지도 방법입니다. 먼저 자녀가 집에 오면 알림장과 가정통신문을 봅니다. 가정통신문은 읽어보고 날짜를 확인한 후 신청서를 쓴 후 절취선을 잘라 아이의 알림장 사이에 넣어줍니다. 숙제의 종류에는 일기 쓰기, 조사하기, 받아쓰기, 책 읽기, 학습지 풀기, 영어 교과 숙제, 악기 연습하기, 책 읽고 독후감 쓰기, 수학 익힘 풀기, 체험학습 보고서 쓰기 등이 있습니다. 각 숙제의 지도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일기는 하루 동안 있었던 일 중에서 쓰고 싶은 내용을 씁니다. 아이가 어떤 것을 써야 할지 모르겠다고 할 때는 엄마가 물어봐 주세요. 오늘 제일 재미있었던 것은 무엇이니? 친구들과 무엇을 하고 놀았니? 선생님과는 어떤 공부를 했니? 급식은 맛있었니? 학원에서 어떤 공부를 했니 등 아이와 엄마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아이는 일기를 쓸 내용을 찾게 됩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주로 그림 일기를 그립니다. 그림을 그리고 글도 써야 하는데요. 꼭 그림을 그리고 색칠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찍은 사진을 붙이거나 잡지나 신문에서 본 사진이나 그림을 붙이고 간단히 내용을 써도 됩니다. 일기를 쓰는 시간을 정해주지 마시고 아이가 마음껏 쓰도록 합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습관이 들면 일기 쓰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지금까지 내용과 다른 일기를 썼거나 정성을 들여 쓴 경우에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3, 4학년이 되면 주로 줄글로 된 일기를 씁니다. 하루 중 있었던 일, 들은 일, 본 일 등을 쓰는데 생각이 드러난 글이 더 좋습니다. 자신만의 생각이나 느낌을 드러난 일기를 쓰는 아이들이 글쓰기를 잘하게 됩니다.
조사하기에는 우리 고장의 문화재에 대해 조사해보기 또는 훌륭한 인물에 대해 조사하기 등의 숙제가 있습니다. 조사하기 숙제는 컴퓨터로 인터넷 검색을 하거나 핸드폰으로도 조사가 가능합니다. 또는 잘 알고 있는 분에게 전화를 하여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관련 책을 빌려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한글을 정확하게 익히기 위하여 받아쓰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복사해서 주는 받아쓰기 자료를 보고 엄마가 불러주고 자녀는 쓰도록 합니다. 틀린 문제는 왜 틀렸는지 알려줍니다. 틀린 문제는 여러 번 써서 틀리지 않도록 연습합니다. 교과 수업과 관련된 책을 읽어오기라는 숙제는 아이들이 숙제를 했냐고 물어보면 다 했어요 라고 금방 대답합니다. 책 읽기는 그냥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책 속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검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책 속의 주인공은 누구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재미있었던 부분 등에 대해 질문하면서 아이가 책을 대충 읽었는지 꼼꼼히 읽었는지 검사해 봅니다. 다음으로 학습지 풀기는 단원평가나 수행평가를 대비한 학습지를 풀어오도록 하는 숙제입니다. 우선은 학습지에 집중할 수 있는 조용한 방에서 학습지를 풀기 시작할 때와 다 풀었을 때의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체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학습지를 다 풀었을 경우 혹시 모르는 문제나 헷갈리는 문제는 바로 교과서를 찾아보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합니다. 영어 교과는 대문자, 소문자 쓰기 또는 각 단원의 단어 외우기와 영어 역할극 대본 외우기 등의 숙제가 있습니다. 단어는 몇 번을 쓰게 하는데 그 몇 번을 썼는지 꼼꼼히 검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영어 단어만 쓰라고 하는 경우와 뜻도 함께 쓰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영어 숙제는 대부분 단어 외우기 또는 단어 쓰기입니다. 단어를 외우지 않고 영어를 배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자녀가 쓰기만 하고 단어를 외우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대본 외우기 숙제의 경우는 대본을 보시고 아이가 정확히 외우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대충 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어떤 숙제도 대충 하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멜로디언이나 리코더 연습하기 숙제는 주어진 곡을 연주하는 숙제입니다. 이때에는 시간을 정해두고 연습하는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면 멜로디언을 20분 동안 연습하는 것입니다. 또한 횟수로 연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습곡을 10번 불어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나 횟수를 신경 쓰지 말고 곡을 최대한 실수 없이 연주할 때까지 연습하도록 합니다. 책 읽고 독후감 쓰기 숙제는 책을 읽고 느끼거나 생각한 것, 책 읽고 독후감 쓰기 숙제는 책을 읽고 느끼거나 생각한 것, 내 경험과 비교해서 같은 점, 다른 점, 책을 읽다가 상상한 점, 궁금한 점 등을 쓰는 숙제입니다. 그래서 우선 책을 집중해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읽으면서 떠오르는 생각을 메모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수학 익힘 풀기 숙제는 수학 익힘을 푸는 숙제입니다. 수학 익힘 책의 문제를 다 풀었다고 하면 채점을 해주셔도 됩니다. 틀린 문제를 왜 틀렸는지 함께 고민해 보세요. 체험학습 보고서 쓰기는 체험한 내용을 일시, 장소, 겪은 일, 본 일, 들은 일, 느낀 점 등을 쓰는 숙제입니다. 체험학습 보고서에는 직접 찍은 사진을 붙이면 좋습니다. 사진이 없을 때는 경험한 것을 그려도 됩니다. 학습 지도. 아일린이 놀이터에서 지우와 같은 반 친구의 엄마를 만났습니다. 친구의 엄마는 아일린에게 지우가 책을 많이 읽는지 물어보는데요. 아일린은 지우가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모습,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모습, 그림책을 보는 모습밖에 떠오르질 않습니다. 아일린은 지우가 책을 적게 읽는 것 같다고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지우가 책을 많이 읽을까 고민합니다. 학습 지도의 기본은 책을 많이 읽도록 하는 것입니다. 집 가까이에 도서관이 있다면 쉬는 날에는 도서관에 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책을 읽는 습관과 능력은 평생 학습을 결정합니다.
서점에 가서 자기가 흥미를 느끼는 책을 직접 고르도록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때에는 흥미를 느끼며 즐겁게 책을 읽도록 합니다. 엄마, 아빠가 함께 책을 읽으면 가장 좋은 학습 지도가 됩니다. 지온의 가족이 집 주변에 있는 어린이 도서관에 갔습니다. 지온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구성된 어린이 도서관의 매력에 푹 빠집니다. 아일린과 아빠는 지오가 볼 수 있는 책 코너의 위치와 앉을 자리를 알려주었습니다. 모자 열람실은 부모님이 아이에게 책을 읽어줄 수 있는 공간입니다. 혼자 앉아 책을 보고 있던 지오가 고개를 들어 부모님을 찾아봅니다. 엄마와 아빠도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을 보니 지오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평소에도 자기 생각을 분명하게 말하도록 합니다. 또한 책을 읽을 때는 소리내어 읽도록 하여 교실에서 책을 읽을 때 떨지 않도록 합니다. 잘하면 칭찬해 주시고 틀리면 틀려도 괜찮아 하면서 용기를 북돋워 주세요. 평소 가족과 많은 대화를 하여 자신감을 기르게 하면 발표력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부모님께서 대화하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자란 아이들이 친구들과의 대화도 잘하는 법입니다. 예습은 학교에서 배울 내용을 미리 살펴보게 함으로써 자녀가 흥미를 갖는 것이 목적입니다. 과도한 예습은 학습의 흥미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주입식으로 내용을 가르치거나 문제를 일일이 풀어보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부할 내용을 살펴보고 모르는 내용을 표시해 두었다가 나중에 담임선생님께 질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부모가 함께 단어의 뜻을 찾아보며 지도해주면 좋습니다. 어려운 단어가 많다면 국어사전을 찾거나 검색을 활용하도록 함께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복습은 배운 날 바로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부모와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복습을 지도하며 자녀의 학습 수준을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은 직접 지도하거나 담임 선생님과의 대화를 통해 보완 및 지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잠깐! 학원을 보내야 하나요? 자녀를 학원에 보내서 효과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비싼 비용 대비 효과를 못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조건 학원을 보낼 것이 아니라 자녀의 특성과 수준을 파악하여 학원에 보낼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무리한 학원 보내기는 자녀의 학습 흥미를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학교에서 방과 후에 다양한 학습 지원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담임 선생님과 상의하여 학교에서 마련한 학습 지원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